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요약정리 길라잡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목별로 이 요약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숭숭숭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25분에서 35분 사이로 각 과목들이 배정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짧게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거는 맛보기 영상입니다. 이거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는 조금 이거를 그래도 유튜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5년치가 있습니다. 그 5년치 내용에 보면 요약 정리한 것도 있고 뭐 이러는데 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한 70% 이상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거나,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교육을 찾아서 신청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교육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협회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 수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인간응용 사용경 첫 부분이 있는데, 책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윗부분에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말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그림상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거기다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체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체계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건 다 체계로 되어 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다? 차례가 되어 있다. 차례, 순서, 형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구조 기능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3년 사이에 기능주의라는 걸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기능주의 이퀄 구조기능.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이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지선다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중 이 체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용어가 잘못 설명된 것은, 아니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가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체계라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 정치적 에너지가 교환되는 경계의 실제, 모든 사회현상 사람을 시스템 시각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뭐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고 하면서 저는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론 이론인데, 혼론 이론. 이 혼론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체계라는 부분들은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체고 제가 부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제가 전체고 우리 아이들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들을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팀장님은 팀원들의 전체고 팀원들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혼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있죠? 그거 인형의 그 뚜껑을 따면 그 뚜껑 안에 또 똑같은 인형이 있고, 그 똑같은 인형 안에 또 뚜껑을 따면 또 똑같은 인형이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형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예.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게요, 순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은 시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공교롭게 25년도 시험 문제는 이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가 문제의 본문으로 나오지 않고 사이드로 조금씩 나온 경향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본론으로 나오든 아니면 사이드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예, 요거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예, 요 안에 있는 정의, 요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분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가장 시그니처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예, 좀 많이 헷갈리는 것이고요. 예, 그냥 한 개의 시험 문제로 나오면 오히려 쉽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것이 뭐 예문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1분에 한 문제씩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좀 힘들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발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달에 대한 정의 부분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여기 B 챕터, 쪽집게 2챕터랑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12챕터 있죠. 2챕터하고 12챕터가 발달과 관련된 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에 거의 한 10문제 이상이 이 발달과 관련된 것에서 나옵니다. 그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요, 인간행동, 사회환경 뒷부분 보면은 아동기, 노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별로 발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발달과 함께 앞에 있는 이 13페이지에 있는 발달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오제선다형으로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인간 발달이 실천에서 유용한 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덜 설명을 했다가, 거기 보면 진하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체계 부분에 진하게 돼 있는 것은 한 번 더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인간행동 사회환경 지난번에 25년도에 100%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것의 위력도 바로 이런 것을 찝어낸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문제는 적어도 3년 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계속 나오는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예전에는 한 60%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지만, 지금은 거의 한 80,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공부하시면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축약하는 것보다 서술하는 게 더 나아서 다른
교과서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 교과서를 펼쳐놓은 다음에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책 쪽에서 찾으셔서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제 책은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진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듯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쉽게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 만든 사람이 내 교과서가 좋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 교과서가 좋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1급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제 책으로 공부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 책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책이 맞으시면 되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책으로 공부하셔도 잘 안 맞으시면 다른 과목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다른 책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 알려드렸죠?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럴 필요 없다 이것만 봐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또 기출문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칼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칼로저스는 그냥 정말 그냥 요거 하나만 아면 돼요. 인간이 먼저다. 예,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온 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학자들은 인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칼로저스는 인간에 대해서 불완전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인의 세계, 인간의 본질적 추구,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했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근데 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할 때 이 완전히가 있잖아요. 칼로저스만 해당되는 부분들이지 다른 그 시험 문제에서 완전히라는 말은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요것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절대로 모든 완전히 이런 단어들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스로 또 쳐놨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아니, 박스로 안 쳐놓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가 있고 박스로 쳐놓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가 있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죠. 박스로 쳐놓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는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시험 문제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시험 문제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씩 뭐 양념치듯이 나왔던 생태체계적 관점이라는 것이 생태체계 관점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그냥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들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여러분들이 읽은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한 5, 6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걸 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인과 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는 단일체계 형성이고 적합의 장점은 적응적 개인과 개인의 양극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상호보완적 개인과 환경 간의 과정이고 여기 줄쳐놨죠.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목적적이면서 권위와 능력을 위해 노력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쪽으로 가시면은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들러의 성격 발달과 유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아,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브론펜 브레너 미시 중시 외시
이 인간공학 사형경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생태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시, 중시, 거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격 발달의 요인에서 열등감과 보상, 우월을 향한 노력. 그래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열등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들러가 갑자기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유형 분류 기준 있죠. 예, 여기서 사회적 관심의 수준과 활동 수준, 요건 예문에 나와요.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의 수준과 활동 수준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만들면은 어떤 때는 제가 얘기한 것들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예지력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이 문화라는 부분들 교과서에서 절대 안 빼요. 예, 문화. 예, 여러분들 문화 20페이지에 문화라는 부분들에서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거시적.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좀 특이하게 써놨죠. 제 책을 보면은 아니 제목이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제목이라는 게 정형화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고 장난처럼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시험 문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건데, 문화는 중요한 것이다. 이 아재 개그 같지만 그 아재 개그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화에 대해서 묻는 것 중에 문화는 미시냐, 중시냐, 거시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브론펜버네런 미시, 중시, 거시 연대 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21페이지 넘어가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화. 예, 요 사회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회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의. 요것을 아셔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간공학 사형경에서 학자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학자들 이름이 정말 중요한 학자들인데 이 6챕터에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삐아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발달 과정.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5단계, 에릭슨은 8단계, 삐아제는 4단계. 요거 아주 전통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자, 본능, 그 다음에 이 에고, 자아, 초자. 그래서 본능이 이드고, 자아가 에고고, 그 다음 초자아가 슈퍼에고고. 요거를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24페이지에 보면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예. 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또 나오는 게 불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 요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5페이지 넘어가시고 26페이지도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26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 요것이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성원칙이 작년에는 안 나왔었는데, 점성원칙도 정의를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동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장년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에릭슨은 그 아동기, 사춘기, 뭐 청년기 이런 말보다 뒤에 있는 근면성대 열등감, 자아정체감, 역할혼미 뭐 이런 단어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 순서에서.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28페이지 보시면은 삐아제는 인지이론. 삐아제 인지이론. 예, 이런 것들이 인지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인지이론이 발달 4단계 있잖아요. 요거. 발달 4단계. 감, 전, 구, 공. 감정구공, 감정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피카츄입니다. 삐아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페이지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삐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 30페이지에 있는 거 발달 순서 감각충동 단계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공식적 조작기 이 내용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성향상 요점 정리하는 거가 너무 힘들다. 이 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31페이지 보시면 발달을 이야기한 학자들의 발달 단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새는 뭐 많은 학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격년으로 나온다고 예전엔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콜버그만 알면 됩니다. 예, 콜버그 도덕이론, 도덕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32페이지에 대한 이 전인수적 단계, 인수적 단계, 후인수적 단계, 예, 요거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예, 요것에 대한 순서를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학자들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35페이지에 보면 누구예요?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가 이것도 한동안 한 2년 정도 안 나오다가 이게 이제 또 두 문제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9번 챕터 9에 보면은 예,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융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융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요게 쓰기 좋죠.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는 약간 성적으로 얘기하고 융은 약간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이 말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융이 얘기한 이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페르소나,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그 다음에 원형,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음영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융으로만 인간인공 사형경 시험 문제를 내도 다 나올 정도로 융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예, 강화. 이 강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41페이지에 스키너와 파블로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점진적 행동 조성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42페이지 변별 자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변별 자극.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반두라에 대해서 옛날에 지엽적으로 그냥 반두라는 어떤 걸 이론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반두라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매슬로우 욕구이계 이론. 너무 유명하죠. 매슬로우 욕구이계 이론.
이 사람과 동시에 알더퍼도 알아야 됩니다. 예, 요거를 비교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인간 발달과 관련된 거, 아까 발달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12번째 챕터는 달달달 읽으셔야 되고요. 요번에 제가 또 신경 쓴 부분들이 이 인간 발달 특성의 이해라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박스도 넣어놓고 표도 넣어놔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 부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인공과 사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 시험에서 챗 GPT라고 해가지고 체크 GPT, 예, 이게 책 GPT죠. 그래서 골든 포인트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시험 문제는 꼭 알아두고 가야 된다는 걸 넣어놨으니까 그 기출문제에서 떼온 거지만은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판서해 놓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과서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니 지금 뭐 공부한 거 보니까 30분, 35분 안에 뭐 내용은 다 얘기 안 해주셨어도 대강 길을 좀 보이는데, 우리 이렇게 그 영상에서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뭔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전부 이 요약 정리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교과서를 보든 제 교과서를 보든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조사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